건국대학교 동아한국어문화학과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솔직히 굉장히 일찍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한 거는 좀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촉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 글을 쓰고 나서 며칠 동안 거의 좀 기운이 많이 빠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름 동안 이호덕 선생님을 진하게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분이 저한테 왔다 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요 원래 제목을 이제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만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좋은 기회에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또 남기신 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와, 정말 요즘에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넷플릭스에서 어른 김장아라는 그 영화를 보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말 어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호덕 선생님을 보고 제가 그래, 제목을 어른 이호덕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 의논을 드렸더니 에이, 이호덕 선생님이 어른은 아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호덕 선생님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자상하시고 이런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훈장님 같으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호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호덕 선생님을 쓰게 된 이런 좀 얘기들을 먼저 드렸고요. 자, 우선은 시로서 여러분들께 좀 이호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시를 보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엄마의 러닝구예요. 어머, 그래서 이런 예, 이 속어가 예,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러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면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러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배만하게 뚫어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러닝구를 쭉쭉 쨌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러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은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이게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을 그대로 관찰해서 쓴 그 글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는 아마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글짓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글짓기 대신 글쓰기를 우리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호덕 선생님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짓는다는 거는 특히 이제 글을 짓는다는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글짓기라는 말 대신에 이 글쓰기를 쓰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의 러닝구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했던 아이들의 글을 많이 엮어서 문집으로 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들어있던 작품이고요. 그런 이호덕 선생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이 글로 이호덕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1925년 11월 14일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석들 이제 덕계리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25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리고 덕계리의 덕을 해서 오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그 집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18살, 19살. 그런데 우연하게 아이들을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고 내 꿈은 저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교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선생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적은 이유는요. 이호덕 선생님의 삶 자체가 결국은 이호덕 선생님의 그 나중에 이제 하신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뒤에서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더 나오고요. 특이한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 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자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말 살리기 운동 이게 또 한때 붐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주도한 분으로 잘 기억을 하는데 맨 처음에 등단은 동시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평론을 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호덕 선생님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가로서의 성향이 더 많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시 진달래를 발표를 하면서 등단을 하셨고 이때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이원수 선생님과 이때부터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원수 선생님은 물론 어떤 동시 또 이게 동요 작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아동문학 쪽에서는 평론가로서 거의 그 출발점에 있는 분이죠. 그런데 아마 이원수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의 재능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이제 이호덕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동문학 평론도 하게 됩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크게 어떤 역할을 저희가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글쓰기 교육과 아동문학 평론 동시 창작 이렇게 좀 이거는 이제 재직 중에 학교 교사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글쓰기 교육과 평론을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동시 창작도 저는 좀 넣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평론도 하시고 또 아이들 글을 읽고 거기에 다 또 이 생각도 적어주시고 문제도 내시고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또 틈틈이 동시 창작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작자로서 작가로서의 이호덕 선생님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동시 창작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이제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또 일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 우리글 살리기 운동이에요. 그리고 1999년에 큰아드님이 충주에 계셨기 때문에 충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셔서 이제 이때 나중에 좀 나오는데요. 수필을 좀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2003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호덕 선생님의 주요 활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호덕 선생님은 글쓰기 교육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엄마의 러닝고라는 시를 보여드렸는데 그 시를 보면은 솔직히 기성 작가의 시는 아니죠.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은 어린이 시와 동시는 구분해야 된다. 아니 모든 어린이들을 작가로 만들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삶에서 우러나오는 글들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호덕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있는 그 책이 또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이고요. 저도 뭐 선생님들을 많이 뵌 거는 아니지만 아주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호덕 선생님의 이 삶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 글쓰기 교육 이 책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호덕 선생님은 아이들의 글을 묶어서 문집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것들을 이제 보기 전에 어떤 그 글쓰기에 있어서 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이제 농부를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근본이 바탕이 이제 땅, 농사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글의 주체는 어린이고요. 농사의 주체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가꾸어야 하는 건 어린이의 삶이고요. 농사는 땅입니다. 글도 지키고 가꾸어야 되고 농사도 지키고 가꾸어야 돼요. 그리고 글과 농사는 각각 글짓기 작품과 곡식이라는 성과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더 공통점은 뭐냐? 글과 농사 모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은 이런 면에서 이 글과 농사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짓기라는 말보다는 솔직히 잠시만요. 예, 원래는 삶짓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거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쓰기 정도로 하자.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이 글짓기 글쓰기 요거에 대한 혼동도 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글쓰기라는 말을 더 많이 이제 쓰시게 된 것 같고, 지금은 글짓기보다는 글쓰기가 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과 그 이제 마음은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예, 보면은 이호덕 선생님 역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농촌 아이들 글 모음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68년에 그 당시에 초등학교였던 학생이 쓴 글이죠. 저도 이 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목은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새가 죽으면 불쌍하다. 우리가 새를 죽여도 불쌍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가 우리를 죽여도 불쌍하대요. 요즘에 우리 포스트 휴먼을 얘기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이런 어떤 글을 아이들에게 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글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시장에 가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쇳덩거리입니다. 짧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우리말 글 살리기 운동도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때 쇳덩거리를 만약에 쇳덩어리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이호덕 선생님은 죽은 글보다 살아있는 글,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아이들의 글에서 그런 또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은 아이들이 쓰고 싶은 걸 쓰게 해야 되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호덕 선생님이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자기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물질적으로, 하지만 정말 내 삶을 긍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부자인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생 그 친구가 아이가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더 많이 갖고 싶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일하는 아이입니다. 봄아 봄아 오너라. 나는 봄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간다. 나무를 가득 지고 집에 갖다 놓고 또 나무하러 간다. 봄이 오면 나는 날마다 나무하고 보리밭도 맨다. 정말 저는 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친구였으면. 그때 봄은 빨리 오래요. 나 일하게. 내 삶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호덕 선생님이 생각하는 글은 바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은 이 하나의 관통하는 이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엮여지거든요. 글, 삶, 그리고 민주. 인간으로 이렇게 다 묶여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호덕 선생님의 하나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인간 교육이 있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글을 아이들에게 쓰게 한 이유는 그들이 글을 쓰면서 내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주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벅찰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아동문학, 어린이문학 평론에서도 큰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까 1955년에 동시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저는 아마 문학 작품을 쓰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평론을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책은 우리 어린이 문단의 사정은 나 같은 둔재의 눈을 뜨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문학적 요청으로 이 글들을 썼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표절이나 모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니면은 아이들한테는 좀 유치한 글을 써도 돼. 이런 어떤 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동 문학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평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평론이라는 게 좀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의견을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누군가 이제 어린이 문학 쪽에서 평론을 쓴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엿장수도 동어불식이 있는데 같이 아동 문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어불식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호덕 선생님은 굉장한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강아지 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권정생 선생님과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셨거든요. 나이 차이는 10살이 넘게 났어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존중하면서 서로의 속내를 터놓는,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의 창작을, 작가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분도 이호덕 선생님이었죠. 이호덕 선생님이 평론을 하려고 하면서 권정생 선생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즘 저는 아동문학에서 아주 철저하고 과감한 태도로 평을 쓰고 논리를 세워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뭐 친소를 막론하고 쓰고 싶은 것을 써야겠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고 적으로 삼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다 각오하겠다. 그렇지만 진실을 위한 이건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많은 또 이런 대립이라든가 또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 당시에 이런 좀 문제들, 그러니까 표절작, 도작,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작보다 날짜를 더 빨리 써가지고 내가 마치 원작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비출판, 내가 스스로 돈을 내서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경우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동시에서 특히 표절 작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골 정거장과 가을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송명호 씨의 시골 정거장과 최기락 씨의 가을이 유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골 정거장의 작가분이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조선일보에까지 이 문제가 실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어느 한쪽 편은 드는 것 같지 않지만 조용한 아동 문화의 이제 문단에 평지 풍파가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호덕 선생님이 어떤 그 분쟁의 주인공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호덕 선생님이 사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락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호덕 선생님이 사과를 하신 거는 이 주장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 당시에 너무 이호덕 선생님 이름으로 여러 편이 글이 나가면 그러니까 가명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일보에 모작 돈시론을 연재하면서 비평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골 정거장을 그 작가와의 이 어떤 대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를 하죠. 시골 정거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시골 정거장 유형의 모작을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다뤘습니다. 아예 시골 정거장이라는 이름을 모작의 한 유형으로 딱 고정시켜 버린 것인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모작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뭐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정거장은 항상 적막해요. 그리고 손님이 없거나 한둘, 역장은 홀로 쓸쓸하게 서 있고 코스모스가 항상 흔들리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아니라 시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고 모작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호덕 선생님의 어떤 이런 역할들이 결국은 이 아동문학에서의 그 평론이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평론을 하게 되신 이유가 아동문학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호덕 선생님만큼의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결기를 갖는 그런 평론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글 이 퇴직 후에 우리글 바로쓰기 운동을 이제 하셨다고 이제 했는데요. 다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글로 맨 처음에 아이들과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은 깨끗하고 쉬운 글, 바른 글, 그리고 또 우리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불순한 말들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중국 한자를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물론 한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말이 더 좀 보다 한자가 더 멋있고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그런 말들은 모두 다 불순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아프게 하는 말이다, 병들게 하는 말이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죽이는 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말들은 말과 글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이제 저희 책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호덕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농부의 말을 되살려야 된다. 일하는 사람의 말을 되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몸에서 직접 생활에서 나온 말이고 그들의 말은 이 밖에서 들어온 말에 그렇게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 책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뭐 책에 나온 것만 이 예로 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호덕 선생님의 이 레이더에 다 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 뭐 어디에 전단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못된 표현들을 샅샅이 다 보셔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이거를 쉬운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정말 그런 그 이호덕 선생님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 말이 나와요.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어려운 말들로 너무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말로 해도 될 것을 너무 어려운 외국어로 이렇게 된 그 예시를 보여주시면서요. 이렇게 쓰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글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정말 그런 내용을 책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신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분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아까 이제 드린 건데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그래서 지금 예전 같으면 농부, 요즘은 노동자. 그래서 이 소중한 까닭은 이들은 머리로 말과 글을 만들어내는 지식인과는 달리 몸으로 살아가는 민중들이고 남의 나라 말과 글에 해독을 입지 않아서 살아있는 우리말을 글로 쓰기에 가장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이호덕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그런 얘기들이 결국 우리말 살리기 운동은 말년에 하셨지만 뭔가 이제까지 하셨던 것들이 하나로 기결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호덕과 충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전에도 아무래도 아드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충주로 오시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거는 1999년입니다. 건강 문제로 충주 문어미 마을로 내려오셨고요. 그런데 이때 오셔서도 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충주의 유명한 또 그 작가 이게 권태응 이 선생님의 이제 감자꽃 이 시비 왼쪽에 있는데요. 권태응 동요 이야기 해서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라는 그 제목으로 권태응 작품들을 이 평론한 그 책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죠. 이호덕 선생님은 농부, 농사 어떤 그 또 우리가 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 그러니까 그 권태응의 작품들은 바로 그런 농사짓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기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농사꾼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가가 권태응 한 명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아쉬움을 좀 얘기하시기도 하셨죠.
예, 권태웅 동요에서 무엇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농사꾼과 농사꾼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호덕 선생님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 작품이었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결의의 삶을 따스한 가슴으로 노래한 이 동요들을 크게 드러내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어받아 가질 것이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그것을 보잘것없다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런 결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마치 이 앞날을 예언하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런 동물과 식물,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나 생명을 좀 쉽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 이 권태웅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내셨거든요. 이 평론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물론 이제 농사꾼의 어떤 이야기,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기 때문인 그런 것도 이제 큰 것 같고, 또 충주에 와서 또 이렇게 약간 좀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더 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충주에 오셔서도 뭐 일하는 아이들 이런 것도 아까 이제 그 문집도 다시 새로 고쳐냈고 또 평론집도 계속 내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필집, 뭐 나무처럼 산처럼 고등밭골 가는 길, 무너미 느티나무 아래서 너무 이 충주에 익숙한 지명을 넣어서 또 수필집을 이렇게 내기도 하셨는데요. 이때 이호덕 선생님의 캐릭터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기 나무처럼 산처럼인가요?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어른 이호덕보다 선생님 이호덕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서문이 그거예요. 들어가는 말이 쓰레기 강산.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너무 이제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딱 이호덕 선생님의 눈에 보이신 거죠.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마음, 특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라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충주에 오셔서도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기를 계속 쓰셨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즈음 일기를 보면 그런 우리말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니까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정말 뭐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린이 도서 연구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글쓰기 단체, 어떤 굵직한 곳을 이호덕 선생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13일, 14일에 암일 수도 있다라는 판정을 받으세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아니 암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이 삶의 미련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나는 즐겁게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그 불과 한 10 며칠 동안 인생을 정리를 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그리고 2003년 8월 25일 새벽 50분경에 세상을 떠내세요. 마지막 일기는 8월 23일이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12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새와 산이라는 이제 시가 선생님의 바람대로 원하던 대로 이렇게 이제 쓰여졌고요. 그 12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5년 11월 14일 이렇게 경북 청송군 현서만 구석들에서 나셔서 평생을 참꽃, 상꽃, 복숭아꽃 피는 산골을 그리워하면서 농사꾼으로 살고 싶어 하시다가 2003년 8월 25일 충북 충주시 문어미 마을 고등밭굴에서 돌아가심. 뭐 이호덕 선생님의 세계는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쓰신 책이 70여 권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덕 선생님이 지금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 때로는 잘못을 꾸짖어 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호덕 선생님은 나는 이 평교서가 더 좋다. 그리고 도시보다 산골이 더 좋다. 어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이게 부귀영화라든가 뭐 어떤 그 성공 이런 걸 바란 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 이호덕이 새삼 그리워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좀 요즘에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목소리 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지금이야말로 이호덕이 남겨놓은 말과 글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 그렇게 선생님 이호덕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야.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